지금 영역을 세로 방향으로 하나, 둘, 세 개로 나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거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에서 속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속성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중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보죠. 여기 왼쪽에 있는 이렇게 그 스포이드 같은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색상을 바로 지정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계열 하나 선택을 해보죠. 자, 파란색 계열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뷰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고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데다가 이번에는 주황색 계열 선택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세 번째 이제 스크롤 뷰라고 하는 데다가는 우리 색상은 넣지 말고요. 여기 안에다가 우리 로그를 보여주는 식으로 자, 쭉 보여줄 건데 이 로그가 쭉 길어지게 되면 스크롤이 생기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크롤 뷰를 여기다가 넣은 거고요. 이 스크롤 뷰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커먼 쪽에 가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 줍니다. 지금 텍스트 뷰가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텍스트 뷰에다가 글자를 계속 어펜드해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오른쪽에 텍스트 속성에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거는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뷰라고 하는 아이디, 그 다음에 뷰2라는 아이디, 텍스트 뷰라는 아이디 세 개 자동으로 아이디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 값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소스 코드 입력을 하러 갑니다. mainActivity.java를 열고요. 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자, 화면을 좀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뷰라고 하는 가장 위에 있는 자, 이 파란색 계열로 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를 할 거라서 자, 그때 터치를 하게 되면 우리 텍스트 뷰, 자, 스크롤 뷰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뷰에다가 글자를 계속 어펜드 시키면서 로그처럼 출력을 해줄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자, 이 클래스 안에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일단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변수로 선언을 합니다. 텍스트 뷰.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하고요. onCreate라고 하는 거는 자, 이 mainActivity라고 하는 게 자, 화면에 뜰 때 얘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하고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할당을 하는 거죠. r.id.textView.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뷰를 찾게 되면 그게 어떤 거죠? activity main.xml에 가면 얘가 되는 거죠. 자, T 소문자로 해서 텍스트 뷰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걔가 찾아져서 왼쪽으로 오게 되면 자, 왼쪽으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텍스트 뷰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놓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서 mainActivity라는 클래스 안에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데다가 계속 글자를 한 줄씩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public void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string 자, 데이터라고 해볼까요? 중괄호 엔터 라고 하게 되면 이 printl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글자를 하나 전달을 하면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면 그러면 그거를 텍스트 뷰에 어펜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뷰.append라고 하고요. 데이터 플러스 자, n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n이니까 줄바꿈 기호가 되겠죠. 그러면 전달받은 글자를 append 추가를 해주고 줄바꿈까지 해주니까 한 줄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화면의 아래쪽 즉 여기 요 부분에 글자를 한 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println이라고 하는 메소드만 호출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화면에다가 글자를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자, 이 전형적인 자, 하나, 둘, 세 군데 자, 이렇게 코드 추가한 거는 잘 한번 연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요 밑으로 가서요. 자, onCreate 안에 중괄호 안쪽에다가 이번에는 자, find view by id 아이디로 뷰를 찾아주세요. r.id.view라고 하면 소문자 v로 시작하는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애를 찾아서 왼쪽으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왼쪽으로 반환해주면 얘가 누구예요? activity main.xml에 자, 얘가 되는 거죠. 얘는 자, 소문자 v로 된 view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고 자, 이거는 view라고 그랬죠. 그죠? 네, 클래스가 view라고 그랬습니다. view라는 이름을 가진
위젯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뷰라고 하는 자료형 또는 타입을 갖고 있겠죠. 자, 아이디하고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받아봅니다. 그리고 이 뷰점, 자, 이 뷰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손으로 터치해 줄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set on touch listener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고요. 엔터를 치고 소괄호 안에서 new on touch listener T 대문자까지 해서 TOU까지 하면 이렇게 보이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코드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뷰라고 하는 걸 터치하게 되면 자, 이 리스너라고 하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온터치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return false라고 하는 거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한번 넣어 볼 겁니다. 자,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는 거죠. 자, 어떻게 입력하냐면 자, 여기 파라미터를 보면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벤트. 그러면 이 이벤트라고 하는 거 점 get ac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액션 뭐예요? 영화 찍을 때 액션. 자,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그 행동을 구분하는 구분자가 반환이 돼요. 자, 숫자로 반환이 됩니다. int형으로 반환이 되고요. action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 변수의 그 값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액션 안에 무슨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액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if라고 해서 action equal 한번 해보면 자,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상수로 정의되어 있어요. 뭐냐? 액션 다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눌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건 말고 자, 이제 이 밑에다가 자, else라고 하고 똑같은 구조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else if라고 해서 자, 만약 그게 아니고 action이라고 하는 게 motion event 점 이번에는 action mov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손가락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우고요. else if action equal motion event 점 action up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equal 두 개죠. equal 두 개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게 같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if문의 소괄호 안에다가 이걸 넣게 되면 이게 같은 경우에만 중괄호가 실행이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자,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벤트 처리가 정상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return true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액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눌렸는지 움직였는지 또는 뗐는지 이것들을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다 이제 좀 이따 넣어줄 텐데 자, 우리가 손가락이 눌린 위치를 한번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벤트라고 하는 거에 get 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x 좌표를 가리켜요. 자, 화면에 그 뷰 위에 x 좌표를 가리키는 거죠. 자, float 타입으로 해서 current x라고 하는 의미를 현재 x 값이죠. 자, 그걸 줄여서 curx라고 표현을 합니다. float current y, cury라고 하고요. event.get y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 줍니다. 자, 그럼 current x하고 current y라고 하는 게 현재 x하고 y 좌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마다 자, 손가락을 눌렀을 때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손가락 눌림이라고 하고 자, 플러스라고 하고요. current x, current y라고 해서 현재의 x, y 좌표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를 자, 각각의 경우마다 자, 손가락 움직임 이렇게 되겠죠. 손가락 땜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상황마다 println이라고 하는 게 호출되겠다라고 하는 거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터 실행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 버튼을 눌렀고요. 에뮬레이터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앱이 그 에뮬레이터 위에서 실행됐습니다. 자, 여기에 파란 영역에 자, 우리가 지금 손으로 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실제 단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우스로 일단 예, 터치가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움직이면 자, 이렇게 자, 아래쪽에 로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스크롤을 내려보면 자, 이렇게 손가락 눌리고 움직이고 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단말에서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이 됩니다.